안녕하세요. 부부 작가의 세계. 저는 미랄쌤 김진수. 저는 둘꽃맘 정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글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글쓰기 하면은 정선혜, 또 글쓰기 하면은 김진수. 네, 저희들의 둘의 글쓰기에 대한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어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이렇게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부가 글쓰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풀어드리고 싶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우리 미랄 선생님, 네. 어떻게 글쓰기라는 걸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 얼굴을 봐도 네. 저는 글쓰기와 좀 어울릴 것 같나요? 좀 운동을 하거나 어느 분의 말처럼 형사 같은 강한 이미지인데 어떻게 글쓰기를 하게 되셨죠? 일단 저는 과거를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체육과를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차피 근데 초등교육이기 때문에 그 교육대학교라는 거죠. 체육과는 특별히 뭐 엄청나게 이렇게 구분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논문과 이런 것들이 논문이 너무 싫었어요. 논문 쓰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육과 이렇게 딱 눈이 들어와서 네. 체육과는 그래도 체력으로 뭔가 이렇게 약간 운동을 좀 다지고 그런 걸로 이렇게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들어왔건만 그 체육과 졸업할 때도 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랬던 제가 변화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2살에 저는 처음으로 책을 읽었는데 네. 그 32살에 읽고 한 5년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독서 나이가 한 5살이죠. 이때부터 갑자기 뭔가 뭐를 기록을 하고 싶어졌어요. 보고서 쓰는 거 한 장, 뭐 일기 같은 거 절대 이렇게 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하루하루를 좀 기록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라는 거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죠. 그때가 나이가 이제 36살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2016년도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그때 처음으로 블로그를 쓰면서 뭔가 발행을 하나 했을 뿐인데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의 처음 썼다 하고 생각하면 되네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정말 처음으로 썼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 느낌이 뭔가 뭐를 내가 일상에서 뭔가 하나를 발견한 것 같고 그 느낌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글을 쓸 수가 있지 않았나. 근데 지금 말하면 뭐 거창하게 말하면 글쓰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제 경험했던 것을 그냥 시간대로 뭔가 의미 있는 걸 좀 잡아서 기록을 했던 거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럼 저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 정선혜 작가님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궁금해요. 네,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일기 쓰는 것도 좋아하고 나름의 글쓰기 대회를 좀 나갔더라고요. 아무래도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좀 소극적인 편이라서 글을 쓰면서 조금은 내 나름의 좀 힐링을 하지 않았나 어렸을 적엔 그랬고요. 어른이 돼서는 정말 독서와도 좀 먼 생활을 한 것 같고 글쓰기는 아예 생각을 못했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제 뱃속에 우리 쌍둥이 아이들이 있을 때 저희 동네에 독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공고문을 보고 남편에게 우리 한번 해볼까? 그때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때 너무 좋았어요. 네. 근데 그때 저희가 사는 도시에서 그 독서 마라톤 대회가 결코 만만치 않았어요. 그 페이지 하나당 1m로 잡아서 저희가 하프 코스를 했는데 그냥 책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독서 기록장을 썼죠. 진짜 저는 베끼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진짜 네, 책 쓰기는요. 맞아요. 그래서 독서 기록장을 저희가 1년 가까이 시간 동안 거의 100권을 읽고 100권에 대한 독서 기록장을 쓰면서 미랄쌤은 열심히 필사를 하셨지만 저는 그때 열심히 제 생각을 적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러게요. 네, 너무 제가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100권을. 저 메달을 또 땄잖아요. 네. 네, 그 시장님의 메달을. 맞아요. 그 도시의 시장님께서 메달도 주시고 저한테 글쓰기에 어떤 문을 열어준 게 그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는 거의 진짜 책 속에 있는 문구, 저는 채우기에 바빠갖고 생각을 쓴다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베낀다.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우리 위인들이 거의 필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서 오는 또 자부심,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맞아요. 내가 하는 방법도 이게 독서의 하나의 또 글을 쓰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를 느끼고 나서 더 처절하게 베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필사의 힘을 몰라서 남편을 막 놀렸어요. 맨날 베낀대요. 근데 그게 아주 막 밑거름이 됐죠. 엄청난 밑거름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런 경험도 있었겠지만 정말 이 글을 꼭 쓰고 싶고 써야겠다고 하는 계기가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미라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저의 터닝포인트,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당시를 회상하면 터닝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네. 이제 거의 한 2살 좀 지나고 했을 때, 저 쌍둥이다 보니까 또 한 아이를 좀 많이 안아줘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안고 책을 봤죠. 근데 그 안에 프란츠 카프카의 되게 대단한 명언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연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일상이 우리가 가진 인생의 전부다. 그냥 당연한 한 문장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이거 되게 좋은 말이다 이 생각으로 했는데 이제 어느 날 계속 그게 머리에 맴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학교를 갔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평범한 일상이었죠. 네. 근데 늘 똑같은 쉬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몽당 연필 이만한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선생님 제가 이만큼 잘랐어요. 이랬더니 평소 같았으면은 그냥 너무 짧게 잘 잘랐다. 그래 잘했어 하면서 돌려보냈을 텐데 근데 이날따라 이 몽당 연필이 그냥 몽당 연필이 아니고 얘한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의미. 갑자기 의미라는 단어에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 몽당 연필은 저한테는 대수롭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는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순간 뭔가가 찌릿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상이 우리가 가진 인생의 전부다. 이게 아이의 일상인가? 솔직히 소름 돋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또 한 여자친구가 막 다가오는 거예요. 수첩을 하나 보여줍니다. 네. 근데 여기 수첩에 여자 얼굴이 이쁜 여자 얼굴인데 얼굴이 이렇게 좀 큰 얼굴이었어요. 선생님 이 수첩에 나온 이 여자애는 선생님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이쁘다는 거구나.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얼굴이 이 친구 또 네모나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여기서 이 수첩에 대한 또 의미라는 단어가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첩이 누군가가 봤을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데 이 친구한테는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순간 그때 눈을 활짝 들어서 교실을 봤더니 애들 모두 다 평범한 일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저러고 있을까? 순간 제가 이제 뭔가 눈이 번쩍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아이들이 뭐 하는지 하나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전율이 그동안에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드디어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했고 저것을 너무나 기록을 해주고 싶은 그 간절함에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좀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가면서 아이들의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네. 지금도 약간 눈시울이 이렇게 보면은 좀 붉게 물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떨림은 잊지 못한 저의 거의 글쓰기의 초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책 속에서 만난 한 줄이 또 깊게 마음에 뿌려지고 또 그걸 일상에서 적용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저도 그때가 좀 기억이 나는데 미라 선생님이 되게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울더라고요. 진짜 많이 눈물 났어요. 그러니까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그 지점에 글쓰기가 있었다니까 또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또 나온 책이 평범한 일상은 어떻게 글이 글이 되는가. 엄청 좋은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이죠. 네. 그 책 읽고 되게 감명 받으신 분이 참 많더라고요. 진짜 많고 네. 최근에는 네이버 웹툰에 네. 대학원 탈출 일지인가 되게 유명한 웹툰이 있더라고요. 웹툰. 거기에도 또 인용이 돼서
그걸 내용을 쓰신 한 분을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글을 통해서 느꼈던 그 일상의 아름다움을 이분도 똑같이 책 속에 있는 그대로 활용을 하시더니 완전 바뀌었더라고요. 너무나 저자로서 되게 뿌듯했죠. 그럼요. 야. 글쓰기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시작을 하고 나서 계속 지속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네. 어떤 점이 좋아서 그걸 계속하게 됐는지 한번 또 궁금한데요. 한번 말씀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랄 선생님은 이제 글쓰기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그걸 더욱더 기록하는 사람이 됐는데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글쓰기를 하면서 예전에는 어떤 어려움이나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되게 일희일비했죠. 울고 화내고 감정을 많이 쏟아붓고 심지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외부에서 해소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사람한테, 친구한테 하소연해서 푼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남편한테 하소연하듯 여러 가지 외부에서 방법을 찾았다면 글쓰기를 알고 난 뒤부터는 글로 저를 좀 많이 다독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썼는데 네. 그 편지는 보내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도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누군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적나라하게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 다음에 뭐 하루 이틀 지나서 보면 정말 내 마음이 이랬는데 이미 다 좀 많이 회복된 마음. 이제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서 푸는 것보다 점점 제가 더 제 마음을 좀 알아주는 스스로가 또 성찰해가는 시간이 됐고요. 글쓰기를 계속 할 수 있다 보니 약간 점점 좀 의연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네. 그래서 어떠한 이런 제가 경험한 어떤 모든 고통이든 상처든 이건 글감이다. 이제 모든 걸 글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됐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점점 바뀌니까 제가 글을 쓰는 재미를 그제서야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랄 선생님은 좀 어떤 점이 좋아서 글을 쓰시죠? 저는 크게 생각하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각. 네. 예전에는 생각대로 살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바쁜데 바쁘기만 해요. 열심히 뭔가 사는데 뭔가 계속 막혀 있고. 근데 글을 쓰면서 이 생각이란 약간 웅덩이가 있어요. 평소에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네. 이게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이게 생각이 고여있던 생각이 뭔가 뻥 뚫리는 느낌? 얘가 그러니까 흘러가듯이.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고여 있으면은 이게 고인물이 되잖아요. 네. 근데 물은 흘러가게 돼야 이렇게 뭔가 물다운 역할을 하듯이 생각도 계속 흘러야 된다고 생각 들어요. 저는 그래서 글을 쓰면서 약간 생각이 흘러가게 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나중에는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도 행동이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이 흘러가다 보니까 행동도 같이 흘러가더라고요. 정말 수많은 명언 중에 하나인 네. 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뭐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생각 하나 그러니까 글쓰기를 일상에서 접목시켰을 뿐인데 네. 저는 또 다른 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너무나 많이 성취감이 있고 뿌듯하니까 네. 계속 더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글쓰기를 좋아하는 부부 작가의 세계. 네, 우리 미랄 선생님은 평소에 어떤 글쓰기로 삶을 좀 풍성하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처음에 얘기했던 약간 의미 잡기, 의미를 발견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의미를 연결하는 작업을 계속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요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뜨마 운이에요.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운동. 자, 눈 뜨자마자 운동하면서 예전에는 운동을 할 때 네. 이어폰을 끼고 네. 막 뭐 자기 개발 영상을 듣던데 동기부여 영상을 이렇게 봤을 텐데 음악을 듣거나 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생각의 카테고리가 계속 여기로만 넘어가요. 그렇죠. 이걸 듣기 위해서. 근데 이걸 딱 빼니까 새 소리도 들리고 그 자연의 소리가 이렇게 봐지고 들리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또 영감이 이렇게 있어요. 맞아요. 어느 날이었는데
이렇게 운동하다 보니까 한 나무가 네. 상처가 막 이렇게 나 있는데 그래도 그걸 이겨내면서 곱게 이렇게 자란 모습을 보고 그날은 그 모습을 예를 들어 사진 한 장을 딱 찍고 이 나무에 대한 제 생각, 이 상처가 났잖아요. 하지만 더 나무는 성장했단 말이에요. 네. 상처와 성장을 결합해서 하나의 글을 탄생시킵니다. 와. 이 나무를 보고 찍어서 내 생각을 연결하는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저는 이미지 글쓰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블로그에 사진을 불러와서 내 하루 동안의 의미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냥 한 편의 글을 쓰는 거죠. 근데 이 사진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의미 있기 때문에 찍은 거고 네. 그 의미를 저는 풀어내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풀어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짧은 글, 어떤 때는 좀 긴 글로 이렇게 탄생이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책을 쓸 때 소재를 조금 가지고 와서 약간 더 세밀한 작업으로 네. 가공을 시키거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거는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네. 이렇게 통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초등교사예요. 그 초등교사는 190일이라는 수업 일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190가지에 매일 하나씩 제가 꺼내와요. 오. 아이들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게 글감이 되고 특히 아이들의 작품은 예술이 장난 아니에요. 그쵸. 저는 그걸 표현을 못하지만 아이들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또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한 편의 글을 쓸 수가 있거든요. 동시를 쓰면 그 동시 갖고 한 편의 글을 쓰고 네. 미술 작품을 해주면은 미술 작품 가지고 한 편의 글을 쓰고 모든 게 다 글감이 차고 넘치는 게 교실이더라고요.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교실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글감이 됐습니다. 글감 창고네요. 네,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오. 오늘은 이런 글감을 제가 발견했구나. 그럼 그거 가지고 와서 한 편에 또 글을 써요. 그럼 저는 일상에서 가져오고 학교에서도 가져오고 이제 모든 게 완전 글감이 되니까 완전 이제 보는 관찰자 눈이 완벽히 바뀐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바뀌게 됐습니다. 막 재밌죠. 너무너무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 너무너무 재밌어서 너무 부부 작가의 세계를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 그렇군요. 네, 저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 정선혜 작가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네, 저도 글쓰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쓰기는 감사일기입니다. 오. 네, 아시겠지만 제가 감사일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썼는데 사실 중간에 위기가 왔어요. 네, 안 썼어. 안 쓰다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계기가 있어서 그때부터는 정말 하루에 20가지 이제 무조건 20가지요? 네. 이야. 뭐 아침에만 쓰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잠들기 전에 틈틈이 쓰기 위해서 이제 휴대폰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사진도 전 찍어요. 미란 오. 선생님처럼 딱 오늘 봤을 때 너무 좋았던 거, 감사했던 걸 바로바로 찍어서 이제 남기면서 이제 감사일기를 쓰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많지 않았나요? 엄청 많았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그 감사일기로 인해서 다 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작은 것을 감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제 삶이 점점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고요. 어려움도 그렇게 좀 극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쓰는 재미로 요즘도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글을 좀 쓰다 보면은 네. 감사거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불안했던 그 감정들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한 것들이 풍성해지는 네. 그런 효과가 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또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미란 선생님이랑 정말 비슷한데 어떤 관찰 같은 걸 많이 하게 됐거든요. 글쓰기 하면서. 그런데 관찰하면 미란 선생님은 블로그에 이제 그런 내 생각과 깊이 있는 마음을 이렇게 끌어내시잖아요. 저는 그거를 동시나 동화로 좀 끌어내고 있어요. 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 혹은 제가 좀 이 부분에서 더 성장하고 싶은 부분들을 시나 동화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재밌어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좀 더 순화도 되고 아기자기 또 따뜻하고 약간 귀엽고 제가 좀 글을 쓰면서 많이 이렇게 예전의 나로 정말 내가
태어난 순간 되게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거를 글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걸 선물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동시동화를 자꾸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미라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글을 좋아하고 글쓰기를 합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호소를 많이 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게 글쓰기에 대한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편견이 되게 많죠. 네. 글쓰기 너 책 많이 읽어서 잘 되지 아니면 너니까. 너니까. 이런 말 진짜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편견을 좀 깰 수 있는 글쓰기에 관한 책을 좀 추천해 드리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 책은, 이 책을 읽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변화가 있었다고 고백을 받는데요. 바로 평범한 일상 어떻게 글이 되는가. 와.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 책은 제가 이렇게 쓴 책인데요. 저는 솔직히 아까도 그 사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전혀 글과 친했던 사람이 아니고 글과 친해지니까 이게 뭔가 확장이 계속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김진수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 글이라는 걸 친해졌는지 되게 의아해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체육과를 나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저를 국어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게 다 편견이죠. 그러니까 국어는 글쓰기, 독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국어라는 과목을 제일 싫었고 대학교 때 수능에 봤을 때도 국어 점수가 완전 형편이 없었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독서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에 계속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근데 그리고 저는 누군가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글이라는 거에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엄청나게 우리가 뭐 전문서적이나 이런 게 쓰려고 하다 보면은 시작부터 못해요. 너가 관심 있는 분야. 네. 그러니까 일상에서 찾아라. 그래서 일상. 저는 윈 법칙을 계속 얘기합니다. 윈이라는 게 약자거든요. 네. 이제 what's important now. 지금 뭐가 중요한가. 그러니까 너에게 있어서 관심 분야가 뭔가를 저는 계속 저한테 되새겨요. 제가 음악에 관심이 있었을 때는 음악 관련된 글감을 계속 모아갖고 관련된 글을 계속 썼어요. 네. 특히 독서에 관심을 되게 있을 때는 네. 독서법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책 속에서 나온 그런 것들을 계속 관련된 생각을 쓰고 네. 그걸 접목시키고 실천하고 그런 사례들을 모았죠. 네. 그래서 나온 책이 독서교육 콘서트. 저는 또 성장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특히 네. 선생님들이 승진만 가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는 성장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네. 똑같은 시옷지읒인데 완벽히 다릅니다. 차이가.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승진이 아닌 성장의 길로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관련된 책을 읽고 네. 또 리더십이나 이런 자기 관리에 대한 책을 읽은 다음에 또 관련된 글을 썼죠. 관련된 글을 또 엮어갖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게 교사가 성장하면 수업도 성장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너의 주변에 글감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글을 써. 독서하면서 쓰고, 네. 그 다음에 난 관심 있던 게 육아야. 이제 딸 쌍둥이 육아를 하다 보니까 네. 육아하면서 글을 써. 그 다음에 저는 초등교사잖아요. 교육하면서 글을 써. 저도 이제 뭐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봐요. 네. 특히 스포츠 되게 좋아합니다. 그 스포츠 매일매일 보는데 그 스포츠 안에서도 관련 있는 글감이 너무 많이 있어요. 스포츠에 대한 예시와 그다음에 영화를 보면서도 하나의 단어들, 신문 기사 거기서 또 글감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색 글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독서, 육아, 교육, 사색 이 네 가지를 엮어갖고 나온 책이 아까 사도에 얘기한 평범한 일상 어떻게 글이 되는가. 즉 일상 모두가 글감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관심 분야에서 시작하면 된다. 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글감이 주변에 이렇게 많았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써볼까 하면서 쓰니까 또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채널을 보는,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꼭 자기 일상 속에서 글감을 한번 찾아서 먼 데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주위에 있고요. 네. 잘 쓴다 해서 요 잘자만 쏙 빼면은 쓴다가 남잖아요. 일상을 한번 써보세요. 네. 그러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와, 꼭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선혜 작가님은 네. 또 어떤 책을 또 가져왔는지 한번 또 궁금합니다. 네. 저는 두 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포스트잇에 아주 많이 제가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 그리고 처음부터 잘 쓴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책이에요. 맞죠? 베스트셀러라서 다들 엄청 좋아하실 텐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어제였죠? 어제였어요. 네, 어제 저희 부부 작가의 세계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함께했던 책입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다들 글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또 어렵다고 생각했던 마음들을 많이 깨부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이 제목 그대로 맞죠? 처음부터 잘 쓸 수는 없지만 이 글쓰기로 인해서 자신을 알아가고 이 글쓰기 안에 어떠한 것이 좀 담겨 있고 숨어 있는지를 좀 발견할 수 있는 책이었고요. 뒤에 보면 이제 글쓰기에 대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해소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뭐 소재 찾고 또 글을 써나가면서 어떻게 또 태고를 하고 태고할 때 주의점까지 아주 친절하게 저는 이 책을 좀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다 담아놨습니다. 네, 이다혜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는 제가 이거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대박책. 책이고 네 진짜 이거 이렇게까지 제가 붙인 거 제 책에는 이렇게 안 붙이셨는데 죄송해요. 제가 은유 작가님 글도 많이 좋아하지만 진짜 그래도 쓰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 당신에게라는 그거 너무 좋고요. 엄청 멋진 말입니다. 네. 그래도 쓰는 존재. 저희가 원하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질문과 답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소한 질문 있죠. 글쓰기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담백하고 시원하게 답변이 돼 있어서 내가 글을 왜 써야 되지? 혹은 나 쓰긴 쓰는데 끝이 안 돼. 아니면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 답답해. 이런 분들한테 정말 상담을 해주는 듯한 그런 책이라서 이거 읽으시면 글을 쓰는 분께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읽고 쓰는 삶을 살아가는 부부 부부 작가의 작가의 세계. 네, 저희가 이렇게 글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근데 글쓰기랑 글 쓰는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또 질문이 있어요. 글쓰기가 꼭 책 쓰기로 가야 되냐, 꼭 책을 쓸 필요성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여기에서는 또 어떻게 답변을 주면 좋을지 한번 우리 정선혜 작가님께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글을 쓰는 거 정말 그것만으로도 엄청 큰 힘이 되고 내가 많이 성장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데 저 혼자 쓸 때는 사실 저를 위한 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출간을 하면 최소 나 말고 한 명이 더, 두 명이 더, 100명이 더 무한대죠, 알파.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걸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바로 수많은 작가님들의 책을 통해서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글을 쓰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책 쓰기, 출간까지 가는 건 저는 완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저한테 말씀해 준 것 중에서 엄청난 또 뭔가 경험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경험일까요? 네, 제가 첫 책을 2018년도에 이렇게 진짜 엄마 준비라는 육아서를 썼는데 우리 이제 소위 하는 말로 이제 안 팔린다. 책이 이제 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어떤 결과적으로는 좀 안 돼 보이고 뭔가 좀 발전을 못한 것 같다는 생각에 사실 저도 좀 미숙할 때라 많이 좀 처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후로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또 제 할 일을 하면서 글과 함께 하다가 동화를 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책의 힘이 무서운 게 제가 동화만 쓰고 끝이 아니라 이 동화가 세상에 나가니까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선의 작가님이시죠? 띠리링. 아니면 뭐 인스타 DM으로 안녕하세요 작가님 막 누군가의 연락 나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고 아주 뭐 작은 곳이든 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든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좀 존경하는 작가님이 줌 수업 무료 특강을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그거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무료 특강을 신나게 했죠. 줌이지만. 그래서 몇십 명의 어머니들에게 이제 우리 삶을 좀 글쓰기와 함께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신나게 이제 떠들어댔는데 그게 사실 좀 떨렸어요. 제가 아무리 뭐 책을 출간해도 엄청 유명 인사도 아니고 강의를 전문으로 한 사람도 아닌데 근데 그날 이렇게 시원하게 줌 수업을 다 끝내고 자는데 자다가 갑자기 이게 정말 신기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띠리링 띠리링. 왜 슈퍼마리오 게임 아시죠? 그 슈퍼마리오가 점프하다 버섯 띠링. 하나 먹으면 띠링. 띠링 띠링 하듯이 어. 뭔가 나에게 신호 같은 띠리링 띠리링 하는데 잠결에 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레벨업 됐다. 예전에 내가 아니다. 그거는 정말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이 저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저의 이야기와 저의 삶이 작고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게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됐고 나눌 수 있었고 또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에 굉장한 기쁨과 또 자부심이 업되며 자존감까지 커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띠링 그 소리 이후로 저는 조금 더 좀 담대하게 어딜 가도 씩씩하게 그리고 해보자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사람으로 한 번 더 조금 변화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때가 기억나요. 자고 일어나서 되게 기쁨에 찬 무엇보다 그 얼굴에서 확신에 찬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뭔가 두렵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뭔가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더욱더 살아가는 네.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여갖고 네. 남편으로서 봤을 때도 제가 느꼈던 것보다 훨씬 기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와. 왜냐면 저는 그 느낌을 2017년에 받은 거예요. 빨랐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을 텐데 근데 네. 그때는 아내 같은 경우는 힘들 때라서 네. 육아에 지쳐서 제 말에 그래 너는 좋겠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나서 저도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우상향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미라엘 쌤께서 이 출판을까지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또 의견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의 이야기가 책이 되는 비결.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전국에 있는 모든 교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네. 다 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네. 사람들이. 왜냐면은 이게 저자가 아닐 때와 네. 저자가 됐을 때 교실을 바라보고 특히 무엇보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변하게 돼요. 맞죠. 일단은 제가 저를 바라볼 때 조금 더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됐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글을 쓰고 출간을 하면서 제가 저를 그렇게 바라보니까 이게 이심점심이라고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아이들조차도 쟤네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좋네요. 어떻게 보면 그 뒤로 그 책을 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아이들이 너무 더 따뜻하게 보이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그 가능성이 뭔가 되게 빛나 보였어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제 삶이 완전 생산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소비되던 에너지가 되게 많았어요. 네. 열심히 사는데 바쁜데 바쁘게 열심히 사는데 에너지는 계속 소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글을 쓰고 그러니까 독서하고 글을 쓰고 결국에는 이걸 토대로 해서 책을 딱 만들어내면서 네. 이게 생산적인 것으로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되던 에너지가
생산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 야. 저는 그게 책 쓰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책을 한 권 이렇게 막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걸 쓰면서 했던 그 노고와 네. 거기서 오는 그 뿌듯함이 네. 엄청나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보상이 되는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성취 지수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책을 통해서 일단 제 첫 번째인 독자인 제가 쓰면서 변화가 솔직히 많이 돼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본 다른 독자님들이 변화가 또 있습니다. 그들과 또 연대를 해요. 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시너지가 맞물리면서 네. 에너지가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계속되더라고요. 선순환. 그래서 저는 사람의 수만큼 아니면 그 이상 책이 꼭 나왔으면 좋겠고, 모든 책들은 다 거기에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의미가 하나 둘씩 연결이 되면서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되지 않나. 인류애까지. 이야. 책 쓰기가 인류애까지 네. 흐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책을 쓴 자와 안 쓴 자의 그 차이를 저도 알잖아요, 이제. 이 책을 썼을 때의 기쁨,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달라져가는 나의 삶이 정말 기대가 돼요. 어디까지 난 성장할 것인가. 난 아직도 잘하고 있다. 난 아직도 배고프다. 맞아요. 이게 쓰다 보면은 계속 뭔가가 또 써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드려요. 이게 처음에 도미노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걸 쓰러뜨리지 않으면은 이 도미노가 퍼즐이 어떻게 돼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근데 쓰러지면서 이 앞에 있는 걸 쓰러뜨리고 뒤에 있는 걸 쓰러뜨리고 하다 보면은 이게 줄줄이 비엔나처럼 막 쓰러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 인생에 보이지 않던 퍼즐이 싹 이제 눈앞에 보이게 되죠. 그러면은 자존감이 완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네. 아까 우리 작가님 말씀했던 띠링 띠링. 그 느낌을 받는 게 저는 중요하고, 그 느낌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그 언덕인 네. 책 쓰기가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나 네. 생각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미라 선생님, 저희가 아무리 주변 분들에게도 글을 쓰세요. 글을 쓰면 달라집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한 3가지 유형으로 글을 쓸 수 없다고 말하시는 유형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미라 선생님의 좀 처방전? 네, 처방전을 제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 유형, 1번. 네. 에이, 퇴직하고 쓸게. 퇴직하고 쓰면 되지. 어떻게 처방해 주실까요? Right now. 퇴직하고 쓰려고 하지 말고 네. 현장에 있을 때 써. 그러니까 지금 쓰면 됩니다. 내일 쓰겠다가 아니고 네. 당장 지금 쓰면은 지금 있는 감정 그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관심 있는 거를 쓰면 되죠. 꼭 네. 퇴직 이후에 할 필요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오래 묵힌다고 해서 그 김치처럼 숙성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저는 글쓰기고 책쓰기라고 생각이 이렇게 들거든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뭔가 이렇게 이루고 나서 하려는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100%는 절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100%는 절대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1%가 됐든 2%가 됐든 거기서 시작을 하면서 만들어가면 돼요. 그럼 로딩처럼 이렇게 나중에 이제 출판사도 만나고 내 글이 이렇게 하면서 100%가 그렇게 채워지는 거거든요. 네. 내가 다 못해도 괜찮아요. 그걸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채워주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퇴직 이후에 하겠다?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시간이 나서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못합니다. 네. 오히려 시간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책 쓰는 삶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시간이 없을 때도 하고 시간이 나서도 하게 됩니다. 그럼 평생 퇴직할 필요가 없고 퇴직 이후가 훨씬 더 자유로울 거예요. 네. 그럼 평생 현역으로 살 수 있죠. 김민식 작가님께서 매일 아침 써봤니라는 책에 은퇴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글을 쓴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이야, 맞습니다. 두 번째 유형을 한번 제가 안 되는 연기력으로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아이, 내가 쓰려고 한 내용 이미 책으로 많아. 나까지 뭘 써? 내가 쓴다고 보겠어? 어떻게 처방해 주실까요? Only one. 어? 이 only one은 뭐냐면요. 네.
이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유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처방이 있을 수도 없고 네. 오히려 그래서 내 삶은 되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문장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가치가 있다.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 솔직히 제가 독서교육 콘서트를 썼을 때도 이미 독서교육 책이 아주 판을 쳤었어요. 근데 제가 뭐가 대단하다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도 이들과 다른 나만의 독서교육이 있어. 분명히. 모든 거 100%가 창작이 아니겠지만 네. 그 가운데 나의 행위가 도움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1%라도. 네. 그래서 쓸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쓰면서 제가 더 기쁘고 무엇보다 더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관련 분야를. 솔직히 잘 쓰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독서 교육에 관심을 가고 더 그런 쪽으로 책과 관심과 그런 사람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일상 속에서 계속 에너지가 뿜뿜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교실 속에 이렇게 선순환이 되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저도 서서히 업그레이드 돼가고 여기도 업그레이드 학생들도 너무나 좋아지고 네. 이런 경험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경험은 하찮게 전혀 아닙니다. 내 경험 안에서도 철학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네. 그걸 하나씩 써나가면 되고요. 이제 누군가는 그거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자, 세 번째 유형. 이분은 이제 이런 말씀 하실 때 저도 좀 마음이 좀 뭉클하긴 한데요. 또 이제 모든 감정을 담아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 책도 안 읽고 나 무식해. 내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분. 김두엽 할머니를 기억하세요. 이 그림 그리는 할머니 김두엽입니다. 이 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평택의 올해의 책이었습니다. 이분이 평택 배다리 도서관에 와서 강연회가 왔는데 아드님하고 같이 제가 거기서 정말 감동을 맞아요. 받았어요. 이분이 그때 83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94세가 되기까지 계속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책인데 책도 너무 좋았지만 이 강연 현장에서 그 할머니, 김도엽 할머니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이 들었고 무엇보다 늦은 나이란 전혀 없고 네. 그 다음에 하찮은 인생이 전혀 없다. 모든 사람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고 자신만의 메시지가 있다를 네. 뼈저리게 느꼈어요. 맞아요.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은 부족한 만큼 쓰시면 돼요. 그걸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 느낌 그대로 하면 됩니다. 김두엽 할머니도 처음부터 그림을 너무 잘 그렸던 게 아닙니다. 사과 하나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 작은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가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지금 우리가 봤던 김두엽 할머니의 그림처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거의 보면 어떻게 보면 유아의 장인 아닙니까? 네, 너무 예뻤죠. 너무 이쁘고 매일매일 그림을 거의 막 찍어내십니다. 네. 거기서 오는 철학과 사상이 있고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자신의 삶을 의심하지 마세요. 와. 의심하지 말고 의식을 하세요. 네. 자신의 삶을 더욱더 의식하는 순간 거기 안에 의미가 연결이 됩니다. 네. 그렇다 보면은 그 의미가 연결된 거를 그냥 글로써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저는 주로 선생님을 많이 만나니까 네. 본인들은 글쓰기에 전혀 관심이 없대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한번 제가 글쓰기를 막 시켜보니까 정말 잘 써요. 오히려 제가 더 못 써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안 써봤을 뿐, 안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잘 쓰는 글, 세상에는 글이 두 종류의 글이 있는데 잘 쓴 글과 못 쓴 글이 있는 게 아니라 쓴 글과 안 쓴 글이 있을 뿐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쓰시면 됩니다. 거기서 시작하시면 되고 모든 사람들은 쓸만한 이야기가 충분히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만약에 김두엽 할머니 앞에서
저 못 써요. 제 이야기가 뭐라고요. 저 정말 무식하고요. 저 쓸 것도 없어요. 라고 했으면 뭐라고 하실까요, 할머니? 그냥 써! 딱 이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써! 네. 그리고 진짜 이 할머니가 목소리. 이렇게 많이 하셨죠. 치. 이걸 빠뜨리면 안 됩니다. 예, 치. 그냥 써! 그냥 써. 네. 쓰다 보면은 알게 돼요. 네. 그러니까 저절로 알게 돼요. 쓰다 보면은. 네. 이것 재고 저것 재다 보면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필리핀 속담에 되게 유명한 속담 있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변명이 보인다. 네. 참 방법을 찾느냐 변명을 찾느냐 그 인생의 그 갈림길. 네.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일수록 방법을 찾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라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딱 남았던 것 같아요. 글을 쓰려면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간절함. 내가 뭔가 변화되고 싶고 좀 더 나를 성장시키고 싶은 그 간절함. 달라지고 싶다. 이 간절함이 저에게도 엄청난 원동력이 됐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이야기, 나의 삶은 가치가 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절함과 믿음을 마음에 꼭꼭꼭꼭 일으켜서 우리 꼭 한번 글쓰기의 세계로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의 삶 속에는 글 인자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글 삶을 응원합니다. 부부 작가의 세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네 공개 도서관 찾아가면 기분 좋은 향기와 책 소리 모두가 마음에 일기장을 쓰면 이곳에서 만날 너와 나 따스한 차 한